관련해서 이제 여러 큰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고, 처음에는 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의 특성들을 알아보고자 희망복지팀하고 포항시하고 같이 가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조금 딜레이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연구를 한 게 한 6월 이후부터 시작하면서 좀 짧은 기간 동안에 한 240명 정도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수집을 했었고, 보면은 조금 있다가 230명 뭐 이렇게 나오는데 10명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해서 보고서에는 제대로 실었고요. 연구 결과에는 그닥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아서 일단은 230명의 데이터로 어떤 연구들이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는 현대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 너무 많이 아실 것 같고요. 포항시에서는 고독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회의를 두고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11월까지 자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앞에서 했던 퍼센테이지 비율인데, 포항의 인구, 그다음 여성의 비율, 남성의 비율 인데 남성이 많더라는 얘기들. 포항시의 연령별 인구 구조를 봤을 때 60세, 50세, 40대 이렇게 해서 퍼센테이지가 높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어서 벌써 초고령화 시대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년간의 인구 동태에서도 출생 수는 줄고 혼인도 줄고 이혼도 줄고, 이혼 주는 거는 좋은 거긴 한데 결국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독사의 정의가 약간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2020년 정의에서는 홀로 사는 사람이 혼자 인종을 맞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발견되는 경우를 고독사로 정의를 했다가, 중간에 2023년 개정이 된 거는 사회적 고립 상태, 혼자라는 게 빠졌죠. 그래서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죽은 그 시점을 또 경과해서 라고 바뀌었다가, 최근 2024년 현행 정의에서는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이나 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그 당시 발견된 즉시라는 부분들이 인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실 때 조금 확대돼서 수치가 변동하는 것들은 해석을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일단은 전체적으로 고독사 현황들이 3,661명이 2023년도에 전체 사망자의 0.4%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봤었고요. 시도별로 고독사 사망자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경기도,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경상북도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부산 이런 형태로 큰 도시에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살다 보니까 퍼센테이지가 대도시 형태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고, 경상북도는 그렇게 높은 지군에 들어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전국에서 가장 적은 고독사 사망자 발생은 세종특별시로 알려져 있는데 다양한 정책들이 잘 되고 있다 살펴볼 수 있었고, 성별 분포에서는 남성이 얼마나 많냐 81.4%로 고독사의 비율이 엄청나다라는 것들이죠. 2024년도에 6개월간 진행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먼저 하고 제가 포함시키고 얘기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60대, 50대, 40대 이런 순으로 고독사의 퍼센테이지가 있다라고 보면 중장년층의 남성들이 고독사에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독사 발생 장소로는 주택, 아파트, 원룸, 기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아파트 거주가 많다 보니까 그런 퍼센테이지로 해석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망이 발생했을 때 최초 발견자가 누구냐, 임대인, 경비원, 건물 관리자 이런 사람들이 우유나 뭐 신문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는 과정들 속에서 또는 전기가 사용되지 않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견을 하는 경우가 많고, 가족이 이제 그 다음에 이웃 주민 순서로 발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살 사망자 현황에서도 최근에 516명 14.1%가 비율이 연도에 비해서 감소는 하고 있는데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고, 이 중에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연령대별로 고독사 중에 자살 비율을 보면 20대가 1위예요. 얼마나 1위냐, 59.5%를 차지할 정도로 20대, 30대, 40대 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수의 여부 조사에서도 20대가 많았고 40대들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20대에서 자살에 대한 사망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다라는 것들이 저희가 앞으로 또 과제 중에 풀어야 될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기반에서 경기도에서 2014년에 최초로 고독사 예방 조례가 제정되었고, 포항시는 2021년도에 조례가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전에는 노인복지 증진 조례 등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건 좀 넘어갈게요. 설문조사의 개요들을 한번 다시 펼쳐보면 포항시 거주한 성인 남녀로 대상자를 잡았고 2024년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응답 분포에서는 여성이 74.3% 높았고요. 응답자 연령 분포에서는 제일 높은 순위는 20대가 37.9%, 그 다음에 40대가 28.7%, 그 다음에 50대, 30대, 60대 순이었습니다. 주소지 분포로 봤을 때는 북구가 60.4%로 나왔고 남구가 31.3%, 기타 지역은 인근에 가까운 경주 지역 이런 지역들이 좀 많았었고요. 가구 유형을 보시면 1인 가구가 24.8%, 2인 가구 이상이 15.2%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응답자의 주거 형태를 살펴보시면 아파트, 맨션, 주택, 기타, 원룸 포함해서 고독사 위험군 분포라고 했을 때 서울시 고독사 위험군 발견 척도를 가지고 했었는데 전체 위험군으로 봤을 때는 비위험군이 53.9%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최소 저위험군부터 해서 고위험군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생각보다 위험군으로 잡히는 퍼센테이지가 높다라고 좀 보실 수 있는데, 고위험군은 2명 정도가 선별이 됐었고, 이 특징 중에 하나는 아픈 사람을 좀 모시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중위험군 2명, 저위험군이 56명, 저위험군인데 여기에서 또 특징적인 것은 고독사 위험 요인에서 실패 상실의 경험이 있는가, 이거는 뭐 사실은 특별부터 해서 뭐 직장을 잃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전체 그 척도에서 보면 90점이 만점이거든요. 여기에서 2회 이상이다 이러면 10점씩 점수를 높여갈 수 있는데, 실패 상실 경험은 우리한테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회적 고립에서 일주일간 외출을 1회 이하다 이런 경우도 20명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음주 문제는 이제 블랙아웃 경험이 있는가라는 것들은 뭐 21명, 마찬가지로 여기가 중복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지체계 부재에서는 12명 이렇게 나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독사 위험 요인과 일반적 특성의 상관관계를 봤을 때 가족 유형과 연관이 높더라. 이거는 1인 가족이었을 때 고독사가 높더라. 뭐 당연히 예상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정책적 제언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가족의 안부라든가 가족이 아니라도 이웃의 안부를 묻거나 이렇게 가족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강화돼야 되는 부분들은 있고요. 거주지 부분에서는 아파트에서 퍼센테이지가 높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책적 제언 및 결론 이런 부분에서 보시면 사회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 높았던 1인 가구 및 고독사 위험군 대상으로 어떤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좀 확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가족 기반한 접근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정신건강 서비스를 강화해주는 것들이 또 필요하고, 지역사회 맞춤형 정책이라고 해서 포항시 특성을 반영한 고독사 예방 전략을 도입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로 제가 찾아보면서 영상이나 이런 것들 많이 보면은 특히 보건소나 이런 데서는 IoT 기반해가지고 사람들이 인사하고 이런 것들 보고는 있긴 한데 아직 혈압이나 혈당 정도 체크 수준이더라라는 얘기까지만 들었는데, 또 다른 영상을 또 찾아봤을 때 스와치를 끼고 활동하다가 넘어지는 경우 있죠. 또 거기에서 고연령자들은 다치면은 또 그게 오래된 질병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많고, 거기에서 사망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많은데, 탁 어디 부딪혔을 때 충격이 감지되면은 골절 위험 단계다, 골절 위험이 생겼다라고 해서 그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에게 이용되는 부분들도 볼 수 있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원래 또 이렇게 고립적인 부분들이 많다라는 연구들이 많은데 비접촉적으로 도와주는 것들도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김천에서도 사회적 고립 관련해서 봤는데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싶어 하지만 주변의 시선들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한다. 생존 박스나 생존 키트 뭐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도록 지원금을 카드로 준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언제 그런 것들을 필요해가지고 가지고 가냐를 보니까 사람이 드문 시간, 인적이 없는 시간에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이제 체크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도와주는 것들도 필요하지만 이들이 차이하는 그런 부분들도 해서 비접촉적으로 ICT 같은 것들을 좀 기반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요즘 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냉장고에 ICT를 붙이면 인포메이션이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디바이스 장치를 붙여가지고 저희가 그런 테크놀로지를 활용해가지고 사용하는 거 얼마나 냉장고 문이 열리냐,
가스나 뭐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포항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관련해서 여러 기업들하고 그런 부분들을 조인해서 조금 더 사회적 고립과 관련된 보독사를 줄여가는데 좀 앞장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